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레슨포케아트 연극영화학원 원장 이상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예종 1차 대비에 대해서, 특히 논술 대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오늘은 8강으로 나머지 이제 한예종 입시 중에 중요한 특별전형과 한예종 일반전형 2차에 대해서 한번 묶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예종 특별전형에 대해서 왜 제가 지난주에 하지 않고 이번 강의 때 하게 됐냐면요, 한예종 특별전형은 한마디로 한예종 2차 전형과 시험 방식이 동일합니다. 교수님들도 랜덤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예종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다르고 시험 방식이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한예종 2차를 일찍 조금 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예종 영화과 특별전형에서 하는 작업이 시험 보는 게 뭐냐, 항상 세트가 있죠. 한예종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보는 거, 자소서를 먼저 보죠. 원서 접수할 때 자소서를 접수하죠. 그 다음에 이 자소서를 토대로 면접을 보고 그 사이에 스토리텔링을 보죠. 그러니까 자소서, 스토리텔링, 면접, 이 순서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가 면접이 연결이 되고, 여러분이 글 쓴 게 면접과 연결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예종 2차 면접은 바로 이 자기소개서도 면접을 바탕에 두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글쓰기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면접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이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특별전형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한예종 영화과 특별전형을 쓰게 되면 보통 6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 시작해서 7월 1일에 마감이에요. 이번 올해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자소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한 중하순 이때 자소서가 이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특별전형반 입시가 바로 시작이 돼서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전형을 준비할 때 자소서부터 접수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2달 좀 안 되게 지나면 8월 달에 이제 한예종 영화과 특별전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원자가 보통 한 60명 조금 더 되게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선발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원래 9명 뽑아야 되는데 8명 뽑았거든요. 한 4년 전에는 9명 뽑아야 되는데 8명 뽑았는데 그 중에 저희 학원이 6명이었어요, 합격생이. 다음 연도도 저희 학원이 8명을 뽑았는데 6명이 저희 학원이었어요. 2년 연속 6명이 나왔죠. 그래서 특별전형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여러 노하우를 많이 쌓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2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적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5명을 선발했습니다, 최종.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 드디어 이제 3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합격생.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그것보다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별전형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우리가 고려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자소서 접수했고 8월이 돼서 시험을 볼 때 바로 실기시험을 먼저 보게 됩니다. 실기시험 방식은 기존 나왔던 한예종 특전과 일반전형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이가 없고요. 조금 차이를 좀 찾아본다면 굳이 특별전형 문제가 좀 더 창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전형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고 문안 작성하기라든지, 미래, 그것도 서기 2000 몇십 년도에 그때 광고 문안을 작성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좀 혁신적인 문제가 좀 특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일반 전형과 거의 차이가 없는 다양한 어떤 유형의 스토리텔링을 다루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논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논술, 시사적인 논술 있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야기 구성에 가까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고요.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이제 9명 선발하기로 되어 있고 몇 명 뽑을지 모르고 작년에 3명을 뽑았다는 거고 최종. 그리고 이제 외국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토익 9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비슷하게 토익의 기준에서 탭스나 그 토플이나 또는 JPT 일본어나 HSK 중국어나 이게 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1번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내신이 9등급이라도 상관없다. 2번 생기부 안 들어갑니다. 결석 뭐 많고 막 10번 있어도 상관없다. 3번 영어 성적이 높고 낮은지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뭐 990이라고 해서 900점보다 유리한 거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이거 중요한 건데요. 그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고3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검정고시는 지원할 수 있는데 고3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검정고시를 본 지 6개월 이내 또는 생기부가 나온 지 몇 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3밖에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검정고시를 좀 늦게 본 친구 중에 한 23살쯤 됐는데 검정고시를 올해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사실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완적으로 좀 고3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좀 목적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전형에서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영상 우수자가 전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지원자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기준을 넘어가면 일단 한예종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명이 지원했다 치자고요. 그 중에 면접을 볼 수 있게 허락을 받는 친구, 그러니까 실기도 보고 면접도 볼 수 있게 서류가 통과되는 친구가 5명씩 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5명, 그 전년도도 5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25명에서 30명 학생들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기회도 없이. 면접도 못 보고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영상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 통과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근데 서류 통과되는 것도 영화를 뭐 잘 찍어서 꼭 통과했다기보다도 서류 준비를 잘한 친구들이 확실히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영상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불합격을 염두에 두고 단어 수시라든지 한예종 일반 전형까지 생각을 해야만 덜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 지원자 중에 5명씩밖에 시험 볼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외부 영상 특기자 몰빵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데미지가 크겠죠,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 시험은 스토리텔링 유형보다는 피칭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사진을 찍거나 한예종 내에서 자유롭게 무언가 창작을 해서 그거를 발표하는 그런 식의 시험입니다. 본인이 이 이미지를 왜 골랐는지, 또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연출을 할 수 있는지를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또는 뭐 글로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스토리텔링과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5명 중에 3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1차 통과, 서류 통과한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제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영상 특기자의 특징은 바로 5수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졸업한 지 5년까지, 원래 3년까지만 지원 가능했는데 작년부터 늘어나서 5년, 졸업한 지 5년 지원 자격이 한 번 되면 총 5번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특이사항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한예종 2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예종 2차는 특별 전형과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보고 스토리텔링을 보고 면접을 보는 건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대 1이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좀 준비가 안 된 학생일 가능성이 커요. 영화과 입시인데 뭔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다른 뭘 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면접이 아예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수가 좀 있을 수도 있죠. 4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한 3명 중에 1명 정도의 경쟁률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가 무조건 온다는 거죠. 40명을 뽑는데 한 160명 중에 40명에 들어가는 건 해볼만해요. 천재가 아니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예종 1차가 어렵지 2차도 물론 어렵지만
2차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160명 중에 40명에 들어갈 실력이 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기의 초점이 영화 천재가 아니에요. 한예종 영화과가 40명씩 뽑는다는 건 영화 천재를 뽑는다는 게 아닙니다. 천재를 뽑는데 어떻게 160명 중에 40명을 뽑아요? 그럼 어떤 학생을 뽑느냐? 영화 입시를 영화과 그 학업을 어드미션, 그러니까 입학 허가를 줄 만한 학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 공부를 할 만한 학생이란 거지. 네가 좋은 영화 감독이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게 바로 영화과 뽑는 인원에 나타나 있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너무 천재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적 독창적인 글을 쓰고, 비교적 영화적인 글을 쓰고, 비교적 면접을 잘 준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이 4대 1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입시에 어떤 희망, 또 과도한 어떤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어떤 숫자죠. 4대 1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2차 준비를 잘 하려면은 2차 글쓰기에 대해 가지고 따로 제가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스토리텔링 할 때는 항상 독창적인 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즉 160명 학생 중에 비슷하게 쓰고 어떤 접근이 나 외에도 비슷한 학생이 많으면 그게 안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독창적이고 나만 쓸 수 있는 글인데 이 전체 문제 기준과 조건에 잘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8강에서는 한예종 특별전형과 한예종 2차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과 2차가 비슷하고 2차는 11월 달에 원서 접수해서 1차 합격을 했을 때 보통 12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본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